전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 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이라 단짝 버디로 칭해봤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좋고 울분 지수도 높다는데 오늘 좀 이렇게 부드럽게 비교적 부드럽게 가시는 걸로. 근데 첫 소식도 매우 부드럽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른바 진료 지원, 그러니까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 우리도 드디어 하는데 이것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이제 여야 합의하에 오전 상임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이신 우리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는데. 아니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오늘 9시 20분에 처리했고요. 네. 어제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합의 처리됐기 때문에 네. 시간은 뭐 금방 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근데 박 의원님 여기 해당 그 골자가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뭐 저희 당이 이제 21대 때 추진해서 통과됐고 제2요구돼서 폐기된 간호법이 있잖아요. 네. 그 간호법에다가 이제 최근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쪽에서 요구하는 방금 말씀하신 네. PA, 예.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돼서 이제 통과된 형태로 통과됐습니다. 예. 간호사분들의 직역 업무 범위를 좀 명확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사 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 직종들의 업무 범위를 조금 명시하고 이런 네. 식으로 정리하는 법이죠. 그게. PA 간호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의료 행위는 현재까지는 여러 법체계 또 판례상 의사들만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간호사분들도 여러 가지 경험도 있으시고 기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갖춰졌어도 의료 행위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의사들의 이제 포괄적 지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진단 후에는 일정 정도의 의료 행위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국민의힘도 이게 사실 거부권으로 다시 되돌아온 건데 그래도 같이 여야 협의 의견을 좁혀서 해줬습니다. 그렇죠. 이게 현실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필요한 법안이에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우리 누나가 간호사를 평생 했는데 아, 보면은 뭐 수술실에서도 어떤 때는 아주 간단한 봉합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가 할 때도 있고 네. 네. 근데 이게 법이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책임이죠, 예방을 한다든지 문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불분명했죠. 그래서 항상 그동안 경계에 서 있었다는 그렇죠. 표현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간호법에 법제화하고 좀 더 세밀한 내용은 아마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 령에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네. 이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미국, 영국 다 하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거부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사실상 간호사의 뭐 학력 문제나 문제, 그런 뭐 문제 있었어요. 지역 문제나 거의 그래서 골자는 지난번에 거부당한 법하고 똑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오늘 기분 좋은 날 참 네. 잔치상을 이렇게 또 네. 그래서 네. 어쨌거나 필요한 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정말 많이 노시다가 네. 오늘 아주 국회의원들 잘했다. 네. 예, 오랜만에 정말 밖에서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네. 날씨 같은데요. 네. 자, 근데 이제 내일 사실 그 간호사들이 중심으로 된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내일로 어쨌든 네. 예정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선물, 뭐 선물이라고 제가 표현한 게 뭐합니다만 그래도 간호사들에겐 좋은 그 하는 희소식이 전해졌는데 내일 파업에 뭐 조금 뭐 철회한다든가 하는 그런 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희 이제 당에서 제가 좀 주도해서 어제 네. 보건의료 노조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아, 네네.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라고 파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네. 오늘 보도에도 분명히 이제 입장 표명이 나왔던데 네. 간호법과는 사실상 별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파업해서 주되게 내세우는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공공병원이 굉장히 많은 희생 아닌 희생을 해왔어요. 예, 특히 예. 코로나 때 정부에서 병상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해서 병상을 많이 비웠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자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손실을 보상해 줘야 네. 되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서 거의 손실 보상 안 했어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정부의 거절로 예산 확보가 안 됐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에서의 희생이라든지 또는 간호사분들도 인력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 너무 적은 인력으로 큰 일을 많이 네. 맡기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지켜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쌓여서 올해 파업을 하는 건데 마치 이제 간호법이 주된 이슈인 것처럼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라서
어제도 제가 분명히 간담회를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에게 얘기를 했고 네. 그런 취지를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보건의료노조의 이제 위원장급이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간호법과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법은 오래전부터 간호사분들이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원하는 법이었던 건 맞지만 네. 이번 파업이라는 것이 요것을 두고 일어나는 건 아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한 2년 이상 방치해놨던 여러 가지 그 고름이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의협 입장에서는 뭐 사면초가 같아요. 이제 본인들도 해결이 안 되는 마당에 간호사 특혜법 아니냐.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뭐 기장이 없으니 승무원이 조정하는 거냐. 이런 반발이 큽니다. 예, 이런 반발을 포함해서 다른 의료계의 반발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걱정하는 게 이게 PA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간호사분들도 걱정하세요. 네.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의료 공백을 다 또 이제 간호사들한테 떠넘겨가지고 네. 안 그래도 일이 많고 보수는 적어서 지금 보니까 무급 휴가를 계속 쓰라 그랬던 거예요. 월급만 좀 네. 일을 많이 시키면서. 그래서 어떤 병원은 2년 사이에 뭐 1만 몇천 개를 썼대요. 무급 네. 휴가를. 그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이 공백을 메우라고 간호사들한테 일 더 시킨다. 네.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간호사분들도 이 법이 이제 간호법의 뭐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든지 타 직업과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런 건 대찬성인데 네. 혹시나 그렇게 일을 더 떠넘기는데 악용될까 봐는 걱정을 하세요. 네. 예. 그런 걱정은 공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의료법이 어쨌든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잘 또 시행되길 바라면서 다음 이슈 한번 가볼게요. 오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좀 따끈따끈합니다, 김 의원님. 네. 모레로 금요일날 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회동이 추석 이후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일인데. 밥 한 끼 먹기도 이렇게 힘들어요.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야 할 이유입니까? 아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제가 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20년 지기라고 그랬잖아요. 네. 20년 넘나? 뭐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의료 대란이다 뭐다. 저는 의료 대란이 이게 단순한 의료 대란이 아니라 완전히 국가 나라가 대란이잖아요. 네. 아픈데 응급실에 못 가고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대기 시간이 계속 연기되고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 특히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나라가 이 지경인데 20년 지기면은 당장 오늘 밤 내일 아침 내일 밤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으로 뭐 지도부하고 만찬 저는 만찬 한다는 것도 지금 사치라고 봐요 솔직히. 무조건 만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또 만나야 되죠. 그다음에 영수회담 또 당대표 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되면 대통령도 또 국무총리도 또 여야 대표도 같이 만나고 원내대표 정책의장 불러서 서로 만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밥 한 끼 먹기 뭐 이게 뭐 정부하고 다른 의견이 있다 한동훈 대표가 또 왜 이렇게 또 공식적인 그 루트를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따로 밖에서 얘기했느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여당 당대표니까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은 정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사태의 본질이라고 봐요. 네.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정 관계에 대해서. 근데 김 의원님 네. 진짜 밖에서 이렇게 좀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산 측에서는 한 대표가 자꾸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내 조율 없이 자꾸 언론에 툭툭 던져가지고 본인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것 하나 있고 네. 한 대표는 어쨌든 조율을 하지 않고 하는 건 또 분명해 보여서 그러면 이게 이 사안 말고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지금 아픈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 그다음에 네. 지금 의료 대란이 앞으로도 꽤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는 거 네. 그리고 지금 그 한동훈 대표하고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율하고 이런 게 맞지 뭐 그 갈등의 양상이나 그런 그 의견 조율 과정이나 이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는 저는 그 책임 방기라고 봐요. 네. 예, 무조건 만나야 되고 지금 뭐 자존심 싸움 할 때도 아니고 또 대권 노름 할 때도 아니고 또 막 2,000명 늘려야 된다라는 게 뭐 지고지순의 어떤 진리도 네. 아닌데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자꾸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옳고 우리가 옳고 당신은 네. 다르다, 틀리다. 근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죠? 난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남의 당 얘기지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좀 재밌는 게 네. 한동훈 대표도 그 대통령실 입장이 그거잖아요. 의대 정원 관련돼서 공식적 제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비공식적으로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걸 나는 그래도 얘기 냈어라고 언론에 흘리고 이거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밖에 정치 못하냐. 이제 갓 뽑혀서 한창 힘이 있을 대표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 밥 먹는 거 연기하고 연기한 사실 또 보도에 따르면 당대표 쪽에는 알려주지도 않았대요. 뭐 원내대표 쪽에만 알려주고 알려줬대요. 당대표 쪽은 안 했다는 얘기가 갈 나와요. 뻔했네, 그러면. 속 좁은 두 남자가 티격태격 하는 것 같아요. 국가 중대사 이런 거 없이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자기 장사들만 하는 것 같아요. 걱정입니다. 걱정 진짜. 빨리 하고 아유. 이재명 대표도 빨리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뭐 계속 지금 환자고 있고. 나오셨어요. 안에서 나오셨어요. 지시만 이거 하자 진상조사장 뿌리자 뭐. 김 의원님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진짜 지난번 전당대 때 명품백 사과 요구 가지고 한번 약간 좀 이견이 있었는데 더더군다나 또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아니 이걸 그럼 윤한 갈등으로 봐야 합니까? 이것도? 갈등이 있죠. 저는 네. 그거를 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네. 봅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고 의료 대란에 대한 입장 차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입장 차이, 네. 네. 또 최상병 특검에 대한 네. 입장 차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사람 아니, 입장이 생각이 다른데. 같은 거가 있었어요. 그럼? 아니 하지만 같은 거는 뭐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다른 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왜 그 대화를 이렇게 안 하는지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지가 이거 좀 박약한 거 아닌가 양쪽이 어떻게 해서든지 매달려서 만나야죠. 누가 먼저 제안을 했든 제의를 했든 지금 나라가 지금 비상인데 지금 오늘도 저 뉴스 보면은요. 비상인데 두 분이 하는 거 보면 답답한 아니, 거예요. 이게 뭔지. 이재명 대표도 더 답답하지. 여태까지 그냥 네 달 동안 발목 국정의 잡았잖아요.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게 훨씬 더 크지요. 책임은 있지만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이 그럼 수없이 많은 머리숱 이런 식의 가지고 사안이 여태까지 있는데 하나도 밥 먹는 그냥 약속을 해결 안 했잖아요. 알려주지도 빨리 않고. 병원에서 나오라고 해. 자 그러면 그 이제 영수회담 얘기를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가는 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윤한 갈등이 지금 불거지는 타이밍에 그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지시로 민주당 의료 대란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 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박 의원님이 지금 이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배경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설립 배경이?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한 일간지는 세면을 통틀어서 완전히 털어서 지금 응급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네. 네. 글을 썼어요. 네. 근데 이 매체가 정부의 비판적인 매체가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쭉 네. 분석하면서 세면을 다 털었거든요. 네, 저도 봤습니다. 일면부터 네. 국민들도 아마 임계점에 오신 것 같고요. 실제로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생명과 건강에 위험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느낌을 이재명 당대표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해결해야 된다 이거. 특히 이제 추석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시면 네. 추석 때는 병원이 일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네. 응급실 위주로 돌아가는데 연휴 때는 지금 서울 뭐 지방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모든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상황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근데 뭔가 좀 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급실 대란 이전부터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종합병원을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기강이 무너졌다는 느낌을 많이들 받으세요. 뭔가 질서나 기강이 무너졌고 환자가 현격하게 줄고 그래서 병실에 공실이 생기고 공실이 나니까 병원 입장에선 이게 수익이 나는 무언가를 돌려야 돼서 전혀 다른 과의 환자들을 한 병실로 몰고 공간이 나온 곳을 뭔가 돈이 되는 장소로 바꾸고 지금 그런 분위기거든요. 무슨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어떤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하여튼 가장 피부로 와닿는 건 응급실에 가도 진료를 못 받는 일단 거예요. 두렵다. 국민들이 두려워한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오늘 박 의원님께 지금 또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네. 그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 감축 얘기를 하시고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대표가 이제 한동훈 대표 편을 좀 들어주면서 혹시 이게 이제 용산과 한 대표를 조금 더 간극 벌리게 하는 것 아니냐. 아니 그것도 정치 분석 기사들은 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매체 같은 경우 사설 같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후에 의료개혁도 되게 좋은데 네. 지금 당장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어떻게 할 네. 것이냐. 누구나 지금 그런 긴장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이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좀 뭉치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뭉쳐서 설득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또 정치적인 의미만을 부여해 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네. 만들어 버리는 건 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개혁이라는 게 완결의 시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게 뭐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전 국민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겪어왔고. 하지만은 의사 수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죠.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옳고 그름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국민에 대한 어떤 설득, 공감, 배려, 과정 이런 게 이제 정치인데 네.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당대표 물론이고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여야가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번에 이제 간호법 뭐 통과시키는 것처럼 이 다른 여타 의료 대란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끌고 가야 되죠. 푸시해야 네, 되고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도 네. 이런 취지로 네.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이런 취지로 네. 얘기했고요. 비록 국민의힘은 이제 아니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오늘인가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의료 대란의 책임자들 문책해야 된다.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피부로 완전히 체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네. 지금 공백 사태와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들을. 그러니까 정치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여와 야를 떠나서 공이 이런 목소리 네, 나오고 네.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지난 얘기 하자는 것보다는 계속 특검 탄핵 또 금투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 중요한 문제지만 근데 의료 대란이 왜 우선순위가 아닐까 저는 늘 생각이 네,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북에도 글도 쓰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의료 대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예. 생명인데. 네.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도 절대적 가치라는 이제 표현을 네, 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지금 뭐 윤한 갈등 또 여야 무슨 갈등 저는 이거 정말 사치라고 봐요.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사실 오늘 단독 보도가 조선일보 하나 나왔습니다. 추석 전 여야 대표가 이제 많이 만난다면은 의료 대란 의제가 올릴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계속 일본으로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 안 합니까? 그럼 만나서 딴 얘기해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그 얘기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북에 쓴 게 왜 의료 대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느냐. 아. 그리고 당연히 이거부터 해야 되고 제 1순위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주당 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니까 그러면 의제로 오르면 어떻게 그럼 두 분이 한동훈 대표 조율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그 의제 조율하는 실무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서요. 네. 뭐 어떻게 조율되고 있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여쭤보시면 당장 드릴 말씀은 없는데 네. 아니 여든 야든 이 문제를 안 거론할 수는 없어요. 만났는데 그럼 무슨 얘기 할까요? 날씨 얘기 맞습니다. 할까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요.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어차피 정원의 문제라든지 현재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그냥 한마디 꺼낸 거 가지고 야 너하고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게 이제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가고 실제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의사합치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게 관건이죠. 사실 다음 질문을 이미 답을 해주신 건데 대통령실과 정부는 힘들어도 의료계약을 완수하겠다는 원칙이 원래 있었고 근데 지금 이 입장 변화가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의미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부의 어떤 뜻은 다 알겠어요. 예, 그 여태까지 많은 논의를 거쳤을 거고 전문가들 통해서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 2,000명 이제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내린다 이건데 너무 그 숫자를 딱 고정시키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예, 뜻을 모아서 저는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의료 개혁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건 알겠지만은 이거 뭐 국민을 이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 과정이 지금 안 풀리니까 의료 개혁이 되겠어요? 아니 지금 응급실이 안 돌아가고 지금 뭐 사람의 생명이 매일 죽는 사람이 나오고 그냥 응급실 전전하다가 그냥 119 차에서 아기 낳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특히 이제 간 이식 수술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뭐 1,000명 이상이 지금 뭐 사망하고 네. 막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은 그 시간 싸움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의료 개혁을 입에 올리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정치권이 앞장서야 된다고 두 봐요. 분이 입장 차이가 거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3375님이 의료대란 누가 해결하든 제발 해결 좀 하라고요. 부모님 계신 집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지금 난리예요. 네. 진짜. 이렇게 자, 주셨어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사실 박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오늘 사실 저도 눈에 띈 구절이 응급실이 가장 응급한 상황이라는 그러네요. 보도가 예. 저도 가장 와닿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끊임없이 의료계 쪽에서 조기용 장관, 박민수 차관 경질하라 책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권 일각에서도 미묘하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만일 그런 얘기 그게 대통령실이 받아들이면은 물꼬가 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요구 사항들이 더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대화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유연한 입장을 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나 차관의 경질이라든지 또는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터놓고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화를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네.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 의협 쪽도 이제 저런 거는 안 좋은 자세죠. 예를 들면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뭐 속으로는 좀 다른 의견도 있다 그러는데 기존 방안 전면 철폐해야 대화 시작하겠다. 이런 자세는 정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는 국민들의 생명을 정말 담보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상황이 열악하고 어렵더라도 그 진료 현장을 떠나고 응급실이 이렇게 안 돌아가게 하는 거는 의사들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분들의 그 요구사항을 알겠지만 그래서 그건 양쪽이 양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아주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양쪽 다 좀 네.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를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